안녕하세요. 톰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행복 일터로 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과정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적을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고 싶지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설하는 교육 과정은 행복 일터로 가는 마음챙김 리더십입니다. 예,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처음 들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 쉽게 생각하면 글자 그대로 내 마음을 챙긴다. 내가 나의 마음을 챙기고 기억을 확립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교육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일터로 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강좌를 개설할 텐데요. 저도 몇 강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좌 시간으로 명상은 자기주도 혁신의 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행복일터로 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과정을 개설했는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걸 아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하다. 명상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조직 차원으로 접목시켰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우리가 또 조직의 활성화와 또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마음챙김 명상이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개인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그리고 안정,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 것에 또 두 번째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에도 이 마음챙김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 과정을 열은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마음챙김 명상과 리더십 그리고 코칭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회원 멤버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본 교육을 들으시고 괜찮다,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은 좀 더 본격적인 강의와 또 코칭을 통해서 명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강좌, 명상은 자기주도 혁신의 길. 그쵸, 그죠? 거창하죠, 그죠? 명상이 그냥 명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화와 발전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그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그죠? 뭐죠, 그죠? 예,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미리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LG에서, LG전자, LG연수원, 또 LG디스플레이에서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인사조직 쪽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창업한 지는 2010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톰코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책은 제 책인데요. 리더십 천재가 된 김 팀장, 팀장의 품격,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의 품격은 나름 좀 팔렸다라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팀장이 되신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저는 이제 리더십과 조직관리, 성과관리 또는 이제 코칭 리더십
또 코칭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 전략,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명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건 MBSR,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라는 그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제가 또 만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명상이나 접하면서 이것을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과 리더십 개발에 활용을 하면은 좋은 수단이 되겠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회원 안내를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모집 안내 공고를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코치 골뱅이 통코칭닷컴으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다음에 직업, 전화번호, 신청 동기, 뭐 이렇게 자세히 안 적어줬습니다. 간단하게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신청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는 그 온라인 강좌 참석 기회 또는 1대1 코칭, 그룹 코칭에서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이제 비용을 좀 더 이제 그쵸 할인해 드리는 그런 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그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강좌 주제가 이제 명상은 자기주도 혁신의 길이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 명상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조직에서는 회사의 사장들한테 명상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면은 명상 그건 개인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요가 체조 이렇게 하면은 그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조직이나 회사에는 큰 도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은 개인 차원의 자기 어떤 마음과 심신을 수련하는 어떤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쪽으로 명상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선진 기업들에서는 명상을 꼭 개인 차원의 그런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리더십 개발 또는 이제 조직 변화 쪽으로도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국내에는 개인 차원의 어떤 신심 수련을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조직 차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제가 이제 코칭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몸과 또는 행동으로 잘 따라가지 않는 거죠. 뭐냐면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액티비티 또는 변화의 방법론들이 부족한데 이 명상이라는 부분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특히 리더나 관리자분들의 또는 이제 경영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변화가 조직 변화에 가장 빠른 어떤 초석이라 할 수 있고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경영자나 관리자나 리더분들께서 먼저 명상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또는 이제 변화를 꾀해 나간다면은 조직 변화 또는 타인의 변화도 쉽게 동참 또는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태에서의 명상이 필요한 이유,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는 명상, 명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명상을 바르게 명상하는 과정, 명상은 의식 있는 삶을 사는 자세다. 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터에서 조직에서 여러분들은 또는 나는 행복한가? 라는 그 주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회사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복이란 집에 가서 가족들이나 그 배우자 또는 연인과 함께 느끼는 것이 회사는 돈 버는 곳이야! 라는 어떻게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회사에서 8시간 또는 12시간
그 이상 또 우리가 조직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주 52시간인데 이렇게 이상한 눈치를 보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사를 가거든 또는 집에 와서든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일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어찌 보면 전부를 차지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터가 과연 행복한가? 저도 조직 생활을 15년 동안을 하면서 나는 나의 일터가 행복했던가라고 돌아봤을 때 글쎄요, 그렇지 않았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했던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힘들었다, 소모되었다, 소진되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보면은 이제 막 화를 내는 상사의 얼굴, 그렇죠, 그죠. 요즘 또 반대라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상사가 골머리를 앓는다라는 상사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상당수의 직원들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일은 많고 또 사람 떠나가는데 일은 그대로 그 과업 또는 이제 워킹맘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 이런 워킹원 요즘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사를 병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병행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되죠. 또는 가족 관계, 또는 이제 연인 관계, 또는 배우자의 관계, 또는 직원 동료 간의 관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해소하고, 그렇죠. 그죠? 뭐 이렇게 먹는 걸로 해결하신 분도 계실 거고, 술로서 해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또 친구와의 대화, 뭐 동료와 또는 뒷담화 이런 걸로서 해결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일터에서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의식적 노력 없이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만족 또는 얻을 수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만족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제는 일터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창의적인 것들, 똑같은 것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일터에서 행복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을 호소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는 그 정신질환 신청한 건수가 137건인데 2018년 4년 만에 268건 거의 그쵸 그죠 한 배 이상이 뛰었죠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코로나19로 2020년대에는 거의 이제 따따블 500건 정도 이상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신질환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자살하는 그런 사례도 배 이상 동등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이런 직장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가라는 그런 통계 조사를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직장 내 인간관계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원 이하 사원들에게는 52%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 분담, 실직에 따른 압박감, 직무 자율성에 대한 문제, 협업에 대한 문제, 잦은 회의, 뭐 인간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들은 다 뭐예요? 일과 관련된 이런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 일이라든지 관계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각각일 땐 괜찮은데, 이게 서로가 막 중첩되면서 증폭되었을 때, 임계점이 오더랐을 때 아까 같이 이제 그 산재라든지 그걸 넘어가면은 자기 생을 마감하기가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장 또는 가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스트레스의 문제를 쉽게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들 또는 스트레스라는 것들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뭔가 대상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환경 또는 그러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또 우리가 코로나1 블루가라는 말이 생겼듯이 코로나19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제약
또는 만나고 싶은 걸 만나지 못하는 걸 어려움, 또는 가장 직업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환경조차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기후 변화, 뭐 태풍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런 지진이나 홍수, 이런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부분들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는 아까 같이 직장 관계에 있던 어떤 사람이나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로서 업무 성과도 떨어지고, 조직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직무에 대한 몰입감도 떨어지는 이런 행동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결과의 바탕에 뭐가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의 어떤 문제들이 먼저 골마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생각과 감정에서 나타난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중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사의 꾸준함이 일상화되는, 또는 어떤 성과가 낮은, 또는 무기력이 지속되는, 조직 내에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이처럼 상황에 대해 익숙해져 가는 것, 바로 이제 저성과나 또는 이제 잘못된 행동들 같은 경우도 습관처럼 형성되는, 이게 바로 자동 반응처럼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나의 어떤 습관 또는 이런 나의 자동 반응적인 행동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이란 부분들은 이 스트레스 상황, 자연이나 또는 일이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각한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아차림으로써 스스로 변화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걸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라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는 대인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는 접종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걸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설사 코로나19가 우리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19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란 부분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생각과 어떤 행동 변화의 툴 또는 어떤 그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런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우리가 자각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을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명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 보면 뭐예요? 명상이라는 그런 집단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명상 집단이 일으켰던, 또는 이제 명상이 집단화되고 종교화되는 사례에서 빌어냈던 것이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 옴진리교도 마찬가지로 이 명상을 수행한 어떤 이단 집단이 되겠죠, 그죠? 이런 데서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 명상을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명상이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그 문화적 토양 자체가 불교 문화권이,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불교 문화가 나라에 있어서 이 가장 문화적인 토대가 이제 불교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죠. 바로 명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에서 수행 방법으로서 가장 오래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이전에도 명상이 있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석기시대라든지 사람들은 이 긴긴 밤, 또는 혼자서 있거나, 또는 이제 먹이가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더위가 있는 그 악천의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의식주라는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다?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또는 이제 외부의 불안과 공포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다? 명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지 이 불교에서 명상을 체계화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명상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문화를 만들어나고 문명을 만들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영위해왔던 삶을 살아왔던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불교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낙인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종교, 뭐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수련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명상은 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역동적이다. 제가 말했던 것으로 명상은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변화, 어떤 스스로의 변화,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활기찬 수단이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명상은 뭘까요? 명상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 저는 아까 명상은 자기혁신이라는 표현을 했고, 일반적으로 명상은 뭐라 한다? 마음 수련이다. 마음 수련이다. 그렇죠, 그죠? 명상은 마음 수련이다. 그래서 명상의 정의는 명상 익숙해진다 또는 습관이 된다라는 티베트의 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원래 이제 인도에서 불교 경전에서는 바바나라는 뜻으로 cultivate, 경작하다 또는 연마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상이라는 자기 마음의 심신의 수련을 대표하는 거고요. 우리가 몸의 근육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헬스를 하듯이 명상은 뭐한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상을 하는 이유, 왜 명상을 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묻곤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심신의 안정을 위한 것도 명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심신의 안정을 떠나서 또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내한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들에 느낄 수 있는 것과 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본질과 현상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명상하면서 우리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그 심신의 자유와 안정이 어떻게 오는지를 명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랑 같이 여러분들의 명상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셨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명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히 의자에 앉으면서 등받이에서 허리를 듭니다. 이때 양발은 방바닥에 딛고 양발은 바닥에 딛고 팔은 무릎 위에 올리고 손바닥은 천정을 향합니다. 자, 이때 두 눈은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앉아있는 모습이 가장 위험 있는 자세로 앉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다라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아가면 나아간다라고 알아차리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머물러 봅니다. 자, 지금까지 짧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영상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일상에 돌아가셨어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알아차림,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 뜨고 영상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자,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또 다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한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다시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 방 전체를 바라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명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명상이 어떠셨나요? 호흡의 알아차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 알아차려 보셨나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들어갔다가 순간 막 다른 쪽으로 막 생각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잡념, 막 걱정, 불안 이런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정신이 막 사방팔방 날뛰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가지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은 어때요?
그쵸, 그죠? 조금 긴장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는 평온한 느낌 또는 평정, 이런 느낌을 아마 조금이나마 느껴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명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마음의 어떤 평정, 안정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편안함,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뭐 비운다 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은 들숨, 나가면 날숨, 짧은 숨이면 짧은 들숨, 긴 숨은 긴 들숨,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짧게 5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면서 제 강의 시간이 짧지만은 계속 명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마음 수련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또는 직장에 갔을 때 또는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 간에 짧게라도 5분 동안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상사가 화를 내거나 막 분노가 이렇게 났을 때 뭐예요? 이게 그 참을인자리 생기고 호흡을 3번 해봐라 말하죠. 바로 이것도 바로 이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어떤 걱정이나 불안, 화 이런 것들을 내려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상의 과정이 있는데,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호흡에는 주의 기울임,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마음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뒀다라는 거고, 이 호흡에서 감각, 느낌, 생각, 뭐 다른 대상, 자연물, 사람,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의 기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도 호흡에 대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뭐야? 짧은 숨이면 짧은 숨이 들어온다라고 알아차리고, 긴 숨이면 긴 숨이 들어온다고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화가 났으면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화가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나 화가 꼭대기까지 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불안과 염려가 있구나라는 알아차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다. 순간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또는 대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알아차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대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화는 어디 상대방이 있나요? 상대방이나 어떤 환경이 좋지만 그건 뭐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있다. 바로 내가 불안하고 걱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의 존재,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는 내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궁극적으로 화를 내고 있거나 불안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뭐다? 내 스스로가 통제를 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깨워나가는 부분들마다 나에 대한 알아차림,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하기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은 나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존재에 대한 그 감각과 느낌 또는 이제 그러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간다? 행동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행동한다? 바로 자애심을 가진 행동. 자애라는 건 뭐예요? 나와 타인과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애죠, 그죠? 우리 보통 비슷한 말로 막 사랑 또는 자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자애라는 것이죠. 자애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의 자애심을 통해서 행동이라든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행동, 자유로운 실천을 나타내는 것보다 바로 자유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명상이라는 것이 주의 기름과 알아차림, 그 나에 대한 존재, 이 존재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 상황에 대한 것도 이 모든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 나감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간다?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자애로운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르게 명상하는 4가지 사이클, 4힐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제일 처음보다 어떤 대상의 주의를 기르는 호흡이면 호흡에 대해서 그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거다. 긴 숨은 긴 숨이 들어온다. 짧은 숨은 짧은 숨이 들어온다. 알아차리고 호흡을 하는 나의 존재, 이 순간에 하는 이 나의 존재도 마찬가지마다 이 변화에 대한 것도 스스로 인식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행동을 드러나는 것이 뭐다? 자유로움,
마음이 자유로운 행동,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 포일 모델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바로 뭐다? 의식 있는 삶을 사는 자세다. 자, 아까 벌써 명상은 자기 변화 혁신의 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의식이 있다라는 바로 뭐다? 변화와 혁신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내적인 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이끌어. 진정한 자유는 뭐다?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란 책을 썼을 때 그 가난한 나치 수용소에서도 뭐 가둘 수 없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정신인 거죠. 온갖 압제와 폭력 속에서도 우리 가질 수 없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마음의 자유로운 사람이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부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직장 안에 있는 것이 감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이 나한테 뭐 자유로운 공간이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뭐다?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자유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것들이 뭐다? 내 안의 자유와 행복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이 지구 전체가 바로 뭐다? 진정한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 명상이 무슨 돈을 주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만족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뭐다? 만족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만 또는 물질적인 것이 많아서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금에 있는 것, 바로 안분지족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에 만족을 함으로써 안정을 찾아나가고 그 속에서 뭔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상대적인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준을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들 같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만나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어떤 마음속의 자유, 그들의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비록 적지만은 그 생활을 행해나가고 그 생활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내게 나가는 거죠. 그 안에 바로 경제적 안정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마음의 안정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런 큰 길에 저랑 같이 앞으로의 수업 또는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명상가 우리 코칭 멤버가 되셔가지고 같이 또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명코 마음챙김 명상가 코칭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메일 주소 coach@통코칭.com이라는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매주 하는 명상 강의 그걸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또 1대1 코칭이나 오픈 교육에도 할인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좌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초기 6개월은 무료로 해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을 같이 공부해서 자기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 나아가 개인의 리더십 개발과 조직의 어떤 행복한 엔터를 만드는 그러한 큰 장에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복을 들어가는 마음챙김 명상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마치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알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회원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2부 강의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